안녕하세요 여러분, 희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 언박싱하고 리뷰를 해볼 건데요. This is the new iPad Pro. 아이패드 에어와 미니가 나온 바닥에 웬 프로 언박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언박싱과 리뷰, 그리고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와의 비교까지 한꺼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우선 언박싱부터 해볼까요? 이 제품이죠. 며칠 전에 집으로 배송이 됐는데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하려고 아직 뜯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제품입니다. 뜯는 건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재빠른 언박싱이지 않나요? 예쁘다. 여러분 되게 예쁘죠? 진짜 그냥 패드예요, 패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입니다. 예쁘다. 외관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11형과 12.9형 중에 11형 선택했고요. 보시다시피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11형 아이패드 프로는 단 50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보기에는 조금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에도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디자인 변화는 여기 홈 버튼이 사라졌어요. 베젤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화면은 커지고 기기 자체의 크기는 좀 작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측면 디자인은 아이폰의 초창기 모델이 생각나는 각진 디자인을 채택해 좀 더 플랫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측면 상하에 4개의 스피커가 있는 쿼드 스피커 시스템이고요. 5개의 수음구를 통해서 잘 듣고 또 잘 들려지는 스피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질 한번 들어볼까요? I can make a sunrise. I can make a day glow. I can make a night pass by. No. 굉장히 선명하고 시원한 소리가 들리죠? 사실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면서 스피커로 소리를 얼마나 듣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집에서만큼은 영상 시청할 때 이 스피커로 시원시원한 소리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스피커 외에도 전작의 라이트닝 단자를 빼고 C타입 단자를 채택했는데요. 최근 아이폰 모델들과 같이 이 무선 이어폰 단자가 빠져있어서 에어팟을 구매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C타입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사진과 동영상의 이동이 쉬워졌고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18W 고속 충전기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럴까 하는데 되게 고맙죠? 왜지? 애플 펜슬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159,000원짜리 펜슬인데요. 1세대 모델과의 큰 차이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뀐 점. 그래서 그립감이 좋아진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패드 프로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다는 점인데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처럼 이런 펜슬 하나 쉽게 잃어버리는, 굉장히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달라붙기만 하면 자동으로 페어링되고 또 충전까지 되기 때문에 이 귀여운 혁신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이제 화면 한번 켜볼게요. 아이패드 에어는 애플의 A12X 바이오닉스 프로세서를 터치하고 있고요. 4기가의 램과 용량의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1TB가 있는데 저는 256기가로 구매했습니다. 또 페이스 아이디와 트루톤 등 애플의 최신 기술을 모두 지원합니다.
프루토는 요즘에 컴퓨터 할 때마다 눈이 시린 저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기술인데요. 주변부의 빛에 따라 화면도 따라 변하기 때문에 눈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터치 아이디보다 불편한 느낌이 들어버리는지 저에겐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화면은 리퀴드 레티나 LCD인데요. 아마도 펜슬 사용이나 번인 현상을 고려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친 터치감을 자랑하는데요. 아주 부드럽죠.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이 프로 모델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일반 아이폰의 경우 6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패드 에어 역시 6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60Hz의 2배인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의 부드러움의 2배라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터치감을 제공해줍니다. 이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 더 빠르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대망의 카메라입니다. 제가 지금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특유의 그 색감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폰을 사야 하나? 라고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적절한 해결책을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후면 700만화소 조리개 f2.2의 카메라와 후면 1200만화소 조리개 1.8의 밝은 렌즈로 사용되었고요. 후면 카메라는 4K를 지원합니다. 4K 60프레임을 지원하면서도 5개의 수음구를 통해 수음하기 때문에 질 좋은 영상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광학식 손떨림인 OIS 지원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아니, 손떨방만 들어갔어도 들고 다니면서 바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셀룰러로 올리기에 정말 최고의 조건이었을 텐데 왜 손떨방을 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해서 스위브 예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앱 리모트폰 같은 걸 사용해서 아이패드로 화면 보면서 촬영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용기는 제가 다음번 아이패드 사용기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군이나 어도비사의 제품군들 혹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들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업무의 생산성을 대거 높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애플 펜슬 2를 지원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전문적인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힘들게 그리던 그림들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그려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중에 업무 체크용으로 사용하고 또 가벼운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동 중에 쉽게 찍고 편집하고 셀룰러로 쉽게 올리는 휴대폰보다 전문적이고 컴퓨터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는 맥북도 있기는 한데 휴대성이 좋지 않아서 거의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패드는 무게가 500g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휴대하면서 들고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가격, 바로 그 가격 때문이죠.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가격이면 노트북 살 수 있긴 하죠. 또 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마우스를 만약에 지원해줬더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마우스를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좀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랩탑을 대신한 제품이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모두 터치만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죠. 애플에서는 마우스를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다음에는 마우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 페이스 아이디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베젤 사이즈가 줄고 홈 화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잡고 페이스 아이디를 할 때 좀 번거롭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로와 세로의 페이스 아이디를 모두 지원하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 제가 익숙해서인지 터치 아이디가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는 또 불만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에어 모델이 아니라 이 프로 모델을 산 이유를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사실 홈페이지에서 에어와 프로를 비교해보면 성능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세서도 같은 A12 바이오닉스를 사용하고 전면 라미네이팅된 디스플레이라던가 지문 및 유분 방지 코팅이라던가 트루톤이라던가 배터리의 성능도
하지만 프로 모델은 전문적인 처리를 할 때 직가를 바라는 모델인데요. 우선 용량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에어와 미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6기가까지 지원하는 데 반해서 이 프로 모델은 512기가와 1테라까지 용량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애플 펜슬은 프로 모델은 2세대 모델, 또 에어 모델은 1세대 모델을 지원을 하는데요. 애플 펜슬 2와 디스플레이의 꿀 조합으로 프로와 에어의 엄청난 터치감, 필기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작업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 버전이 더 최적화되어 있죠. 또 카메라는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의 조리개 f1.8의 밝은 렌즈에 반해서 에어 제품은 800만 화소의 조리개 f2.4의 렌즈를 사용하면서 사진과 영상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프로 버전은 전면에 인물 사진 모드까지 지원하게 되죠. 사진 색감 때문에 아이폰을 사고 싶어 하던 저에게는 이 프로 버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그 인스타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갤럭시가 얼굴이 좀 홀쭉하게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계속 찍다 보니까 약간 어이 같다고 해야 되나? 사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인 정리를 좀 하자면 아이패드 종류가 4가지나 되면서 좋게 말하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고 하위 호환 끝나누기 같은 느낌? 한 시점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나 3세대 모델을 중고로 구매하는 게 가장 이득인 것 같고요. 아이패드의 사용이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상 시청이나 가벼운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보다는 미니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다면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 샀을 것 같고요. 선물 받는다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 지금처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아이패드 언박싱과 리뷰, 비교까지 한번 맞춰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패드를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자세한 프로 사용기는 다음 사용기에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